뉴욕 증시가 이틀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물가 약세 현상에 대해 일시적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틀째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부진했고 반대로 3월 공장제 수주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이 44조 달러에 달하는 자국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또한 2천억 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의 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오늘 10일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던 스티브 무어 전 헤리티지 재단 선임 경제학자가 후보직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지난번 허먼 케인에 이어 무어까지 선택됐던 트럼프맨들이 모두 낙마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무어는 최근 연준의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국제유가가 2.8% 급락해 배럴당 61달러 81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 달 내 최저치로 장중 무려 4% 안팎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펙이 이끄는 사우디가 이란산 원유의 공급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예상외로 증가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도 한몫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재 시각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한 시간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추가로 있으시면요.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 섹션을 이용을 해보시면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도 많은 이용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일요일 하루 빼고 저희 시간은 이제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에 휴장을 하게 됐지만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잘 이용해 보셔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10시 반에 밤에 또 방송하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콕콕 집어 드리니까요. 저희 시간으로 휴장인 날도 미국 시간은 장이 열리니까 그 기회를 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여파가 이틀째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물가 약세 현상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여파가 계속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칩 종목인 다우존스가 0.5%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고용시장의 탄탄한 성장세 계속해서 회복세는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3월 공장제 수주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다. 기대 이상이었다는 점 좀 경제 지표는 엇갈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이사항으로는 유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 2.8%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4% 급락하기도 한 점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 첫 번째로는 비욘드 미트가 있습니다. 고기를 넘어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비욘드 미트인데 고기를 넘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류성 육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즉 콩고기 같은 거 개발하는 그런 업체고요. 오늘 163% 급등했습니다. 65달러 75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역수 상장되어 있는 디퓨전 제약사입니다. 뇌종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 이렇게 임상 개발하는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뇌졸중과 암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 TSC를 개발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91%가량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FTD인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특산 식품, 식품 선물, 꽃, 화환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46%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 FOMC의 충격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했는데요. 오늘 모멘텀도 부재한 가운데 큰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 점 역시 하락을 지속하게 한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종가 먼저 체크하고 가시면요. 다우지수가 122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250포인트 가까이 그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S&P 500, 나스닥도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 8,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그나마 낙폭을 회복하면서 강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 고점이라고는 하지만 모두 하락권에 머문 오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파월, 그 영향력이 이틀 연속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종목들 가운데 대형주인 에너지 섹터의 하락폭이 컸다는 점도 부담인데 국제유가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지만 장중에는 4%대까지 급락한 듯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대형주의 하락폭이 컸다는 점이 전체 지수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CNBC 쪽에서는 펠로시 의원이 박 법무장관이 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 이렇게 발언한 점도 오늘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인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경 장벽과 관련해서 의회와 백악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이 발언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호재성 재료라고 새롭게 나온 뉴스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무언가 짤하고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FOMC 그 충격 이틀 연속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 하루 전에는 쉬어갔던 유럽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이날 FOMC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FOMC 전에 영국 증시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날 짝에서 그 소식을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약세 국면이 뚜렷했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73% 내렸고요. 독일 강보합권 제외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FOMC 이외에 영남은행 쪽에서도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큰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다가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 대조업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비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은 계속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로존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역시 전반적으로 약한 국면에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시죠. 어제도 일본과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움직인 홍콩과 대만 가권지수 위주로 좀 살펴보실 텐데요. 홍콩 항생지수 0.73%, 대만 가권지수 0.34%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곧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을 그대로 좀 반영을 했고요. 애플의 실적 호조 속에 IT주가 가볍게 움직이면서 대만 가권지수 36포인트가량 오르는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자,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뚜렷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23% 내리면서 일주일에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섰고요. 말레이시아 역시 약세 국면 이어졌습니다. 모두 금융주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고요. 반면에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0.61% 올랐습니다. S&P 글로벌 쪽에서 필리핀의 장기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은 0.61%로 집계됐습니다. 8,000선 위에서 거래 마감이 됐네요. 자,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루 전의 흐름이 좀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국면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0.23% 오른 97달러선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WTI 같은 경우는 4%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 쪽에서 목표보다 감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팔자 쪽에 매물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낙폭을 줄이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되면서 WTI는 2.8%, 브렌트유는 2%대 하락 흐름을 연출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금 가격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 어제 정교장은 FOMC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장 그 FOMC 결과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쭉 아래쪽으로 밀려나가면서 1%대 하락이었고요. 은과 구리 가격 역시 동반 하락세로 오늘 새벽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월가에서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어떠한 투자 의견이 왜 나왔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